안녕하세요. 저희는 숭실대학교 화학공학과 19학번 김슬빈, 이정호, 이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매년 숭실대학교에서 위클리 전공체험 행사라고 이제 매년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와서 전공 설명회를 듣고 전공체험까지 하고 가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몇 년간 진행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비대면 전공체험입니다. 이번 영상과 여러분이 받으실 키트를 통하여 화학과학과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화학공학과 소개 영상을 보고 오시죠.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전공 체험에 앞서 화학공학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화학공학과는 화학과 공학이 합쳐진 그런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이렇게요. 네, 먼저 화학의 정의를 화면에서 보시면 물질의 조성과 구조, 그리고 물질의 성질 및 변화, 그리고 제법, 응용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성분 분석을 위한 실험, 그 다음 적정 실험, 그 다음에 다양한 물질의 반응, 무슨 색깔 변화라든지 폭발이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화학입니다. 다음으로는 공학을 볼 텐데요. 공학의 사전적 정의를 보시면 자원을 인간의 유용하게 변환하고자 과학적 원리와 방법을 응용하는 기술에 대한 학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대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공대생들이 바로 공통적으로 배우는 학문이 공학입니다. 네, 그래서 공학을 배우는 학과들을 통틀어서 공과대학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화학공학과 외에도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산업공학과 등 굉장히 다양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공학을 배우는 이유는 주어진 자원과 우리의 지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실생활과 산업에 이들을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사용할지에 대한 궁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화학과 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아래의 회색 박스를 보시면 화학공학과에서는 화학을 공업과 우리 생활에서 이제 얼마나 편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는 공장에서 원하는 물질을 대량 생산을 한다거나 혹은 원하는 물질을 멀리 운반하고자 하는데 최대한 적게 손실이 발생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화학에 있어 최고의 효율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배우는 게 화학공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가끔 교수님께서도 책에서 책을 배우면은 요즘은 잘 안 쓰이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건 요즘 잘 안 쓰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하시기도 할 만큼 실제로 얼마나 쓰이느냐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화학공학과를 졸업하면 추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화학공학과는 신소재공학과나 반도체학과 등 한층 더 자세한 분야가 정해져 있는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매우 다양해지는데요. 하나씩 분야와 그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 혹은 설명들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화학회사인데요.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한국화본 등으로 이제 취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 및 반도체인데요.
정말 유명한 삼성전자랑 이제 LG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의 회사를 갈 수 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없지만 반도체학과가 요즘 따로 개설될 만큼 우리나라의 좀 주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인데요. 이전에 말씀드린 전자와 반도체에 포함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대신 미래에는 좀 휘어지고 또는 팔에 감기는 화면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디스플레이를 따로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섬유 및 신소재입니다. 예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옷에 불이 번쩍하고 들어오는 그런 옷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섬유 분야에서도 화학을 접목시켜서 응용할 수가 있고 새로운 부품이나 재료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유 및 석유입니다. 이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화학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회사의 기업명은 좀 비슷하고 대신 이제 말 그대로 정유랑 석유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유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약회사인데요. 녹십자나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의 회사로 이제 취업을 하실 수 있고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신약개발연구원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인데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자체의 성분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화장품을 담는 용기 있죠. 플라스틱으로 만들 건지 유리로 만들 건지 등 어떤 용기가 오래 보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식품인데요. 식품에서는 CJ 제일제당, 롯데제과, 하이트 맥주 등의 회사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에너지 분야인데요. SK나 한국가스공사 등의 회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건설 산업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LG 엔지니어링 등의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주로 공학적인 면모를 조금 더 살려서 취업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죠. 그래서 화학공학과는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이 입학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과목들을 들어보기도 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는 학업 외에도 학과에서 외부 강사님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학과 세미나, 현장 견학, 산업시찰,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교 수업 외에도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현장 견학이나 산업시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장소가 바뀌지만 선배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맥주 공장을 견학을 가는 활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갓 나온 맥주도 먹어보고 맛있겠죠? 네, 또한 2박 3일로 공장 견학을 다녀온다고 하니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겠죠? 이렇게 학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 2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택 과목에 대한 질문인데요.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물리와 화학, 그리고 미적분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화학공학과를 설명하라고 하면 물리랑 화학, 수학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세 과목이 매우 중요하게 나옵니다. 모두 중요하지만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물리, 화학, 수학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학에 있어서 물리와 수학이 중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추천은 추천일 뿐 저희의 의견이니 이를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화학과와 화학공학과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따 진행할 실험에서도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한 줄 요약으로 말씀드리자면 같은 과목, 같은 책의 내용을 배워도 화학과는 이제 시험 문제에 개념을 쓰고 이식을 증명하는 등의 문제가 나온다면 화학공학과는 식을 아예 적어주고 주어지는데 이를 이제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풀이 형식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반응기에 반응물을 얼마만큼 넣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은 무엇이고 그 생성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네, 이 질문에 대한 나머지 답변은 추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예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으로 화학공학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을까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숭실대학교 화학공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교육 과정이나 배우는 과목 등 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하러 가볼까요? 감사합니다. 학과 소개 영상은 잘 보셨나요? 화학공학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지요. 오늘 소개할 실험은 화학공학과에 진학하여 배우게 될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화학 반응 속도와 관련된 실험으로 란돌트 반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나 잘 보고 오셨나요?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먼저 반응 시간대 반응물의 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반응물의 농도가 진할수록 용액의 색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도를 시간으로 나누게 될 경우 반응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반응물의 농도 대 반응 속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기울기, 반응 속도 상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반응 속도 상수를 이용하여 반응 속도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딘 식의 반응에서 반응물은 아이오딘화 칼륨과 아황산수소 나트륨 두 가지로 식을 바꿔 쓸 수 있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반응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질까요?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면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같은 부피 내에서 입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입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붉은색 화살표처럼 근처의 분자들과 부딪히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자주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 횟수가 잦을수록 충돌 에너지를 얻게 되고 화학 반응을 하는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는 순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오딘 시계 반응에서는 용액의 색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의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화학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오딘 시계 반응과 같이 화학 반응식을 설계하는 것이 화학과의 특징이라면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여 최종적으로 생산물의 양을 제어하는 것이 화학공학과의 특징입니다. 화학공학과에서는 반응과학에서 화학 반응 속도와 여러 종류의 반응기에 대해 배우고 화공양론, 유체역학, 공정제어 및 종합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서 화학공학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비대면 전공 체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이제 화학과 화학공학과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학과로 찾아보겠습니다. 안녕.